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은 우선 합의계약 혹은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입니다). 합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오퍼에 대해서 acceptance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합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품의 인도나 소유권의 이전 등과 같은 법률 사실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과 달리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은 유상계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상계약이라 함은 remunerative contract, 다시 말하면 어떤 보수 혹은 대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즉 유상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대가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다음으로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즉 쌍무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과 달리 한쪽이라는 이야기죠. 편무계약과 달리 계약 당사자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은 분료식 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료식 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체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상 쌍무계약, 분료식의 낙성계약으로 암기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역계약의 적용 벽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은 우선 당사자 계약 자유의 원칙과 중거법이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법도 그러한 자유의 의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이라 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편 임의규정이라 하면 강행규정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계약에 있어서는 많은 중거법들이 있는데, 중거법이라 하면 당사자의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거나 해석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무역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적용하기로 의도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을 중거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governing law 혹은 applicable law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즉 무역거래에서 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합의해야 하고,
약인이 수취되거나 약속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계약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계약은 합법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위반을 한다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즉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면 일단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인의 존재. 약인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라 해서 일종의 대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우리 무역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유상이라 함이 바로 약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계약 당사자가 어떤 법적인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등 법률 행위의 무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법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의사표시의 진정성, 즉 사기라든지 강박, 착오, 선의부실 표시, 부당위협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의의 진실성 결여로 인하여 계약 성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밀수품이나 작물과 같이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이 위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계약 성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서명되어진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성립 요건이 존재해야지만 무역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무역계약이란 불료식의 낙선계약으로서 일방의 청약에 의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청약을 행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것을 액셉턴스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하나의 청약과 하나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이나 승낙의 어느 것이 없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청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청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카운터 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카운터 오퍼에 대해서 다시 제시하는 것은 역시 카운터 오퍼, 즉 시장에서 물품을 사고 팔 때 흥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느 일방의 오퍼에 대해서 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가 거래를 빈번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먼저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문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퍼와 액셉턴스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